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작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발단 전개 부분까지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어서 위기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위기 부분에서는 이제 전개 부분에서 시작된 갈등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쌓인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에게 농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너무 일찍 모종을 내었나? 강노인은 아직 어리디 어린 고추 모종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 지금 강노인의 관심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고추 모종이에요. 고추 싹.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종들, 새싹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음력 5월이 되어야 모종을 밭에 내었던 것은 옛날 일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비닐 씌워 겨울에라도 풋고추 맛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럴 것까지는 없고 봄볕이 살가워지자마자 온상에서 키운 모종을 내었던 것이다. 볕살이야 그만한데 비가 부족한 탓이었다. 가뭄이라. 자, 지금 이제 비가 부족해서 어때요? 고추 모종이 약간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강노인이. 그래서 강노인은 시들시들한 잎사귀를 펼쳐보다가 그 우두망찰 서 있는데 용민이네 밑에 새든 미용실 여주인이 그를 불렀다. 자, 우두망찰이 무슨 뜻일까요? 우두망찰은 여기 오른쪽에 써 있겠지만 얼떨떨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강노인이 이 시들시들한 잎사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강노인이 앞에서 강인한 모습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땅을 팔라고 했는데도 팔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들과는 어울리지 않죠. 이게 강노인의 특징이에요. 지금 강노인의 성격이 첫 번째로 긍정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어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미용실 여주인이 그를 부르는 것이 어떤 새로운 또 사건의 전환이 됩니다. 이어서 봅시다. 경국이 할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서 반상회가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정미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자, 정미 엄마가 누구예요? 아까 짤의 옷에 똥이 묻어가지고 뭐 화를 냈던 그 엄마죠. 자, 그리고 아까도 무궁화 연립에 사는 이들까지 몰려와서 한바탕 쏟아놓고 갔어요. 경국이 할머님이라도 꼭 참석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녀는 23통 6반의 반장이다. 자, 반드시 반상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반상회를 왜 참여하라고 하는 걸까요? 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마을 사람들은 이 땅이 빨리 팔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길 건너 오반장은 형제 슈퍼의 김씨지만 우리 정육점의 임씨가 똥냄새 문제에는 노상 앞장을 서고 있는 중이었다. 자, 지금 이 우리 정육점의 임씨는 왜 이 똥냄새 문제, 그러니까 이게 강노인의 밭의 문제겠죠. 강노인 밭의 문제에 왜 앞장을 서고 있을까? 자, 이어서 보시면 임씨에 대해 비하면 육반장의 경우 강노인한테만은 훨씬 우호적이다. 용민대 가게에 새든 탓도 있지만 임씨가 애당초 미용실 자리를 욕심냈다가 강노인에게 퇴박을 당했던 까닭에 임씨 스스로 강노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임씨는 지금 개인적 감정으로 뭐하고 있어요? 이 강노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거죠. 어디를 쇠백정이 단 한마디로 잘라낸 이태전 일을 두고 임씨는 여태도 강노인을 바로 보지 않는다. 자, 강노인이 어디를 쇠백정이 라고 지금 누구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임씨를 두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임씨에게 지금 좀 약간 심한 말을 했네요. 쇠백정이 뭐냐면 소를 잡는 예전에 조선시대 하층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비하하는 표현을 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6반에 비하면 5반에서야 인분 냄새나 물것 극성이 그저 그만할 정도인데도 작년에 시청에다 진정서를 낸 것은 5반이었다. 그래서 지금 5반이든 6반이든 지금 강노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거 알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다 임시술책이라는 것쯤은 강노인도 알지만 무궁화 연립이라면 5반인데 현대 연립의 정미 엄마와 합세한 것을 보면 임씨가 오랫동안 집주인들을 부추기는 것이 틀림없었다. 돼지나 닭을 집단으로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땅에 푸성기를 갈아먹고 있는 심심풀이 농사까지야 손댈 수는 없다고 시청의 답변이 내려온 것을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내년에는 연판장이라도 돌리겠다며 큰소리 치던 작자였다. 그래서 지금 임씨가 어떤 사람인지
쭉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자, 임씨는 지금 강노인과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임씨가 이제 강노인과 대립하는 인물이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일랑은 농사 시작하기 전에 아예 막아야 한다고들 그러던데요. 시청에서도 이제는 보고만 있지 않을 거래요. 자, 이제 지금 이 강노인이 자기의 땅에 농사 짓는 것을 다들 반대하고 있어요. 약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인분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화가 돼가고 있는 마을에서 이 땅만 이렇게 건물 못 짓고 있는 것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여자가 피아노 기습소와 나란히 붙은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 강노인은 쯧쯧 혀를 차는 것으로 자신의 우라를 삭혀버리고는 이내 말라붙은 밭고락 소리를 내려다본다. 자, 왜 말라붙었다고 했죠? 약간 지금 이제 봄 가뭄이 든 거예요. 비가 잘 오지 않나 봐요. 그러고 보면 정미 엄마나 동네 사람들이 날뛰는 이유가 꼭 똥냄새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이 땅을 팔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똥냄새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한번 봅시다. 임씨를 빼고 나면 집주인들을 주축으로 시비가 있어 왔었다. 시비가 뭐냐면 서로 싸우는 거죠. 어떻게 싸움이 있었냐면 가게에 새 들어있는 지물포 주씨와 사진관 엄씨도 코앞에 밭을 두고 있는 처지이지만 강노인과 마주치면 깍듯이 어른 대접을 갖추었다. 새빵 신세인 진만이 아버지도 그렇고 청소한 김씨도 하루에 몇 번씩 마주쳐도 공손히 아른 채를 해왔지 짹짹 팩팩거리며 못되게 구는 법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금 강노인에게 또 친절한 마을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집주인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데에도 까닭은 있었다. 강노인네 땅덩이들이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서야 이 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이었다. 자, 지금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땅이 올라도 자기 땅이 아니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집주인들은 이제 강노인의 땅이 얘네들이 팔리면 자기네들의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기네들의 땅값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땅들이 모두 도로변에 있고 보면 도로변의 땅에다가 인분 뿌리며 풀성기나 갈아 먹는 데서야 동네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땅값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 강노인이 이렇게 거리를 사이에 두고 여기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농사만 짓고 있으니까 동네 모양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동네 신수가 환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자, 그래서 바로 이 집값이 바로 뭐예요? 이 갈등의 두 번째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원인. 자, 모름지기 강노인 밭이 저러고 있어서야 제값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클 것임은 자명했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의 불만의 이유는 집값 때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똥냄새, 두 번째는 집값.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반상회야 열리건 말건 강노인은 용문이를 대불고 밭에 물을 댈 작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반상회가 열리건 말건 이 말은 뭐예요?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강노인이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밭에 있는 애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고추 모종들, 말라있는 고추 모종들. 자, 그래서 용문이는 지난번 몸살일에 봄감기까지 겹쳐서 빌빌거렸는데 그새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없었다. 제법 잘 따라다니며 다소곳이 땅을 일구더니 보나마나 그놈마저 바람든 게 분명했다. 아마도 강노인은 막내 아들 용문이한테 이 밭을 좀 물려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용문이도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어 보이죠? 요새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밭일을 피하는 꼬락서니가 영락없이 미꾸라지였다. 자, 영락없이 미꾸라지다. 이거 무슨 표현법일까요? 용문이는 미꾸라지다. 뭐예요? A는 B다 라고 하는 은유법이죠. 소설이지만 우리 이런 표현법들도 나올 때마다 잠깐씩 정리해두고 갑시다. 자, 그 다음 용문이 대신 용민이가 집에 들러 제 어미와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대뜸 둘째에게 물지개 심부름을 시키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둘째 용민이가 엄마랑 뭔가 수군거리고 있어요. 뭐 하고 있겠어요?
아마도 뭐 땅 얘기, 돈 얘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아버지인 강노인은 물지개를 나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서너 번 날라라. 용민이 지금 서울 가는 길이요. 내가 전하르리다. 뒤뜰에 파놓은 펌보 쪽으로 걸어가다 뒤돌아보니 마누라가 아랫입술을 뚝 내밀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자, 용민이가 이제 방금 물지개를 지어 날르라고 시키려고 했던 아들이고요. 지금 어머니가 용민이 서울 가야 되니까 시키지 말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서울을 못 하러 가냐라고 지금 물어보죠. 제 형이 보낸답디다. 처가 돈이라도 구워오라고. 자,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서울을 돈 때문에 가는 거죠. 직공들 월급도 몇 달째 거르고 있대요. 아, 그러기에 좀 도와주시구랴.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 둘이 버려놓은 일인데 넘보듯 하지 말고. 자, 자식들을 지금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 보면 이 자식들이 이 강노인의 땅을 판 돈을 안 가져간 게 아니에요. 가져갔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남은 땅까지도 팔아서 돈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허탈하겠죠? 그래서 그는 두 번 다시 마누라 쪽을 보지 않고, 왜 보지 않는 거예요? 심리적 표현이죠. 기분 나쁘다,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심리적 표현이겠죠? 보지 않고 뒷곁으로 가서 펌프물을 뽑아 올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참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들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가 아니라. 자, 쓸 줄만 알지 벌어들일 줄은 모르는 녀석들. 이 녀석들이 바로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자기의 자식들이겠죠. 간덩이만 부어서 일만 크게 버려놓고 뒷감당은 모두 아비에게 떠넘기는 짓들이 오늘까지 계속이었다. 자, 오늘까지 계속이었다는 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단 얘기죠. 이런 게 선택지에서 뭐 2번 한 번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니까 상황적 이해도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자, 남들 다 아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떼돈 벌 궁리에 떼돈만 날리는 녀석들이다.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보자는 저 섣부른 행동이 결국은 그의 땅덩이로 막아져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 강노인도 약간 어때요? 지금 이 서술자도 알고 있네요.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사건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방법이 뭐예요? 강노인의 땅 정도밖에 없네. 뭐 이런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반상회에는 강노인도 그의 아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가봤자 공격당할 거 아니에요? 그놈의 똥타령을 왜 내가 뒤집어 쓴답니까? 한번 들여다보라는 그의 언질에 마누라는 금세 퉁박이다. 그래서 똥타령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막 불평을 했었겠죠. 자, 경고인 녀석이 저녁밥도 안 먹고 쪼르르 달려와서 일러 바치는 말로는 돈 구하러 나갔던 큰며느리가 돌아오는 길에 아예 반상회까지 참석한 모양이니 뒤소식이야 누구한테 들어도 알 수는 있을 것이므로 내외는 일찌감치 불 끄고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반상회 얘기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전해드리려고 한 거지 직접 반상회를 참석한 건 아니죠. 자, 이런 이야기의 맥락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절정 부분입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이죠. 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에서 이제 이 땅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과 강노인, 그리고 강노인의 부인과의 갈등이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지게 돼요. 잘 살펴봅시다. 다음날 아침 첫 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노인은 그만 입을 쩍 벌리고선 채 말을 잃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한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자, 지금 뭐예요? 이 연탄재들이 누군가가 갖다 놓은 거겠죠? 겨울 빈밭에 내다 버리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목숨이부터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자, 여기 별표. 바로 이 짐승의 처사가 뭐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연탄재겠죠. 그 연탄재는 바로 뭐예요? 이 목숨이 붙어 있는 고추 모종들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숨의 소중함,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 땅의 소중함을 모르는 짐승의 처사. 이것은 바로 현대인을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현대인은 뭘 비판하고 있어요? 생명을 중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중시 여기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생명을 경시한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세태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처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성의 끝에 도끼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댈 줄이야 짐작도 못했던 강노인이었다. 수십 덩어리의 연탄재 폭격을 당해 짓뭉개진 모종이 한 고랑만 해도 숱했다. 자, 우리 여기서 좀 해석을 해보면 수십 덩어리의 연탄재 폭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폭격은 당연히 뭐예요? 폭탄이 막 날아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생명을 해치는 폭력과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폭력적인 어떤 연탄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짓뭉개진 모종은 바로 뭐겠어요?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는 표현이죠. 모종은 생명을 나타내는 거겠죠. 생명. 세상에 막된 인종들. 자,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막된 인종들. 아까 계속 서울 것들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겠죠. 강노인은 주먹코를 실룩이며 밭으로 달려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 내던졌다. 자, 되게 분노한 거죠.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 여기서 이 서울 것들이 바로 뭐예요? 막된 인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이 죄 없는 풀잎이 여기서 얘기하는 서울 것들이라는 사람들하고 대비되는 거겠죠. 즉 이런 대비 관계를 잘 기억해 두세요. 보통 고전에서도 자연의 것과 인위적인 것을 분류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에도 보면 이 자연과 인간은 자연이 긍정, 인간이 부정으로 많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 세계를 나타내는 우리 말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다 보면 이 구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아무튼 풀잎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어서 강노인은 잔뜩 허둥대고 있었다. 자, 왜 허둥대는 거예요? 그 고추 모종들이, 이 풀잎들이 이 연탄재에 막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도로 청소원인 김 씨가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오면서 보니 강노인은 검정 고무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손바닥으로 연탄재를 끌어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다. 자, 지금 너무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죠. 고추 모종이 상할까 봐. 밤사이 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보지 않아 알턱이 없었던 김 씨가 인사랍시고 던진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자, 김 씨는 지금 이제 여기서 도로 청소원으로 나오는데 김 씨는 반상에 참석을 안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는 지금 강노인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조형 같은 인물이죠. 자, 영감님네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그런데 뭘 그리 열심히 가꾸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그래서 소문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김 씨가 마을 사람들의 소문을 전달을 했는데 땅을 넘길 거라고. 자, 땅을 내놓았다는 말인데 땅을 팔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하면서 이제 강노인이 너무 화가 났죠. 그 화가 난 걸 시뻘건 얼굴로 표현하고 있죠. 획 돌리며 병력같이 고함을 지르는 통에 김 씨가 움찔 뒤로 물러났다. 김 씨는 지금 여기서 그냥 말을 전해준 것 뿐이에요. 이 소문을. 근데 이제 강노인이 화가 나서 어젯밤 반상회에서 대개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저도 우리 집 옆편네한테 들은 소리라서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강노인은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지금 너무 분노했죠. 화가 나서 벗겨진 신발을 짝짝이로 끼워 차고서 얼갈이 배추와 열무들을 다듬고 있던 마누라가 노인의 허둥대는 기세에 토끼 눈을 뜨고 일어섰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노인이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막 들어갔더니 마누라도 이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막 본 거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올해일랑은 더 이상 일을 못하시니까 파실 모양이더라고 말했다는군요. 그러니까 좀 애들러서 말했다는 건데 경국이 어미도 동네 사람들 닭달에 그냥 해본 소리겠지요. 자, 정말 그냥일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그냥이라는 말이 당연히 강노인에게는 엄청난 분노겠죠. 지금 그냥이라니? 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밭에다 그 지경을 해댄 걸 보며 오죽했겠수.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는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나 편치 뭘 그러슈. 그래서 이 강노인의 부인은 계속해서 뭐가 중요해요? 가족들이 편하게 돈 벌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밭이 그 지경이라는데도 마누라는 천하태평이다. 왜 천하태평이에요? 일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땅을 팔아버리자. 이 말을 이제 자기 말대로 될 것이다. 왜냐면 이미 소문이 났으니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천하태평이겠죠. 강노인은 어이가 없어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다. 마누라는 이때다 싶은지 또 한 차례 오금을 박는다. 자, 오금을 박는다는 얘기는 이제 쐐기를 박아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확정짓자 이거죠. 자, 그래서 어제 다녀간 복덕방 박씨의 의미심장한 충고가 생각나서였다. 86인가 88인가 때문에 이게 뭐죠? 아까 얘기한 1980년대를 나타내는 소재죠. 그래서 1980년대를 나타내는 소재들 우리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88인가 때문에 도로 주변 미화 사업이 한창이라는데 밭농사를 그냥 두고 보겠냐. 88 전에는 어차피 이곳에다가 뭐 은행도 짓고 병원도 짓게끔 계획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88 올림픽 때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 이 밭농사가. 왜? 밭농사가 어울리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땅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에다 팔면 금이나 제대로 쳐줍니까? 그 전에 제가격을 받고. 자, 그러니까 시에다 만약에 88 올림픽 전에 어차피 시에다 팔아야 되는데 시에다 팔면 돈을 잘 쳐주지 않을 거니까 그 전에 팔자. 제값 받고 팔자.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강노인은 이제 화가 많이 났죠. 시끄러.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마누라 입을 봉해놓고서 강노인은 이내 밭으로 되돌아왔다. 한 폭이라도 살릴 수 있는 만큼은 건져내야 할 고추 모종들 때문에 한시가 급한 강노인이었다. 반상의 파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반상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연립주택에 산다는 은혜 엄마가 찾아와서 경국이 엄마가 지난달 꾸어간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강노인은 고추 모종들 때문에 빨리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반상의 소식.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반상의 소식은 뭐예요? 뭘까요? 땅을 판다는 소식이었죠. 그렇죠? 강노인이 땅을 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경국이 엄마가 지난달 꾸어간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이제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땅을 팔았다는 계약금을 받았을 터인즉 큰 며느리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겠느냐는 여자의 말에 강노인의 주먹코가 더욱 빨개졌다. 자, 이제 이 자식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겠죠. 지난 겨울 서울에서 이사와서 동네 물정을 모르고 딸이 다니는 에바다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 경국이 엄마에게 갯돈을 그것도 두 번째 탄 것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 동네 지주의 큰 며느리라 해서 별 의심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는데 경국이 엄마가 동네에 뿌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직접 시아버지와 단판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은혜 엄마였다. 그래서 지금 이 며느리나 뭐 아들들이 빚을 많이 졌다는 거 알 수 있죠? 그게 어떤 돈인가 말이다. 서울에서의 새빵살이가 하도 지긋지긋해서 연립주택 한 채를 마련, 이곳에 이사 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그녀이다. 자, 그래서 이 그녀가 누구예요? 은혜 엄마죠? 은혜 엄마의 사연도 이제 펼쳐지는데 이것도 1980년대의 시대상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980년대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부천이나 뭐 시흥 같은 위성 도시들로 사람들이 집을 찾아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그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갯돈 타고 여름에 보너스 나오면 이자 나가는 빚 100만 원을 갚을 요량이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이자 몇 푼을 욕심내다가 생돈 떼이게 생겼으니 생각만 해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경국이 어머니가 이제 자기한테 돈을 안 갚을까 봐 너무 걱정돼서 시아버지인 강노인을 찾아온 거죠. 자, 그래서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큰아들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에게 몰려왔다. 한두 명이 아니네요. 은혜 엄마뿐이 아니라 지금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아들과 며느리한테 돈을 빌려주고 다 찾아오고 있어요. 은혜 엄마까지 꼭 몇 명? 8명이나 돼.
그 중에는 목동에서 살다 철거 보상금이나 받아주고 이곳까지 흘러온 김영진이라는 날품파리 사내도 끼어 있었고, 철거 보상금을 산부이자로 놓아주겠다는 고흥댁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노인 땅을 믿고 빌려준 돈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겨대면서 땅을 판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지은 빚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팔아야만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막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혀 먹었대요. 최신 기계 설비만 갖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는데 은행 대출도 기간이 차서 경고장이 날아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의 사업이 힘든 걸 지금 마누라가 얘기하고 있죠. 이판사판이라고 마누라도 이제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 용규가 그 모양이니 처가에서까지 돈을 끌어댄 용민이는 어쩌겠느냐고 숫제 으름장이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살려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땅은 안 돼. 안 팔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에 불이라도 꺼봅시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오? 그러니까 지금 이 강노인의 부인은 계속해서 자식 위주로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식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보낸 걸 몰라? 그러니까 지금 강노인이 안 도와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자, 왜 잠 못 드는 거예요? 아들도 걱정되고, 그죠? 지금 땅도 팔아야 되는데 땅을 팔고 싶지는 않고 뭐 이런 갈등이겠죠. 그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뒤척여야만 됐다는 강노인의 뭐예요? 내면적 갈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내적 갈등이라고 해요. 내적 갈등. 자, 내적 고뇌라고도 하는데 내적 갈등은 그냥 혼자 괴로우면 돼요. 혼자 괴로우면 우리가 그걸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적어놓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이렇게 잠 못 드는 걸 우리가 한자성어로 또 뭐라고 할까요? 자, 이 한자성어를 맞추는 친구들한테는 쌤이 기프티콘 쏠게요. 2명 정도. 그래서 빨리 댓글 달아주시면 쌤이 요 한자성어 자료에 실어놓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이제 강노인이 이 내적 갈등 이후에 생각한 것들이 이 소설의 주제가 되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식 농사는 포기했다. 무슨 소리예요? 인간은 얘가 심은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식 농사가 실패했다는 걸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그래서 서울에서 밀려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서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노인이었다. 그러면 지금 자식들이 왜 이렇게 푼수? 여기서 푼수가 뭐예요? 돈만 아는 사람. 그죠? 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럼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 서울 것들이 이 변두리 땅값을 올려놓으면서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돈에 눈이 멀었다. 뭐 이런 표현이지.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뭐예요? 1970, 80년대 산업화 도시화에서 일어난 부작용들이겠죠. 자,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다며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이 날개를 우리가 좀 보고 갈 건데 강노인에게 농사의 의미를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은 서술형 문제로도 나올 만하고요. 그리고 객관식으로도 이 강노인에게 농사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자,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강노인에게 땅은 뭐예요? 삶의 터전이자 인간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삶의 터전으로 여기서 이제 땅에서 난 걸로 자식도 가르치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한 거죠. 자, 즉 강노인의 관점에서 인간은 땅에서 자라는 것들에게서 자양분을 얻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서 난 어떤 이런 소산물로 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 자체로 생명을 기르는 행위인 동시에
땅의 생명으로부터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거두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강노인에게 농사의 의미를 강노인이 이제 막 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죠.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 돈이 굴러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씀씀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자, 이 마지막 땅이라는 게 이 구절이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노인이 물질적인 어떤 이제 자식들에게 다 물질적인 뒷받침을 해준 뒤에 자기가 생명의 어떤 터전, 자기의 삶의 터전을 남겨놓은 게 바로 이 마지막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의 의미나 마지막 땅의 의미는 거의 일치하거든요.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장에 서울 바람이 몰아닥쳐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서울 바람은 당연히 도시화, 산업화의 바람을 의미하겠죠. 자, 도시화, 산업화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바람이 불어와서, 그죠? 서울 바람이 불어와서 땅값도 올려놓고 밭들도 없애놓고 이렇게 이제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렇게 이제 아직껏 넓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면,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더욱 우라가 치밀었는데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그죠? 이미 지난 일이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들여다보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용규내외를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제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자, 거두어야 할 일? 이게 이제 추수랑 비슷한 거죠. 우리 추수한다라고 하죠. 벼를 거두는 거. 그런데 지금 자식 농사에서 지금 거두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자식들이 지은 빚을 자기가 갚아줘야 되는 거죠. 결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 남은 셈이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땅을 팔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땅을 팔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 땅을 팔기로 결심한 강노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되게 아쉽고 안타깝겠죠? 자, 이런 마음들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이에요.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 이제 결말인데 사실 이 소설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기보다는 강노인의 부정적인 어떤 결말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열린 결말로 끝나요. 자, 지켜봅시다. 자, 다음날 아침 강노인은 느지막이 집을 나섰다.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다. 밭고랑 사이로 밀고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내면서 문득 뒤돌아보니 원미산 장대봉이 그새 많이 푸르러져서 제법 운치가 있었다. 자, 지금 밭을 팔기로 결심을 했는데 또 밭으로 왔어요. 밭으로 와서 뭐 했어요? 잡초를 뽑아냈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서는 밭을 당연히 팔기 싫은 거고 지금 마지막까지도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중히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봤더니 원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보이는 거예요. 원미동 사람들이 여기가 원미동이니까 원미산이라는 산이 또 있나 봐요. 자, 봤더니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하여 멀매라 불리던 산이었다. 그래서 젊었을 적 나무하러 숱하게 오르내려서 능선마다 그의 땀방울이 묻어있기도 한 산이다. 자, 이 원미산은 그러면 이 강노인의 어린 시절, 젊었을 때 시절부터 이제 이 강노인을 지켜봤던 산이 되겠죠. 그때가 언제인데 참 즐기게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강노인이 이제 마음을 좀 달래려고 원미산을 보고 있는 거죠. 땅에서 뽑혀나와 잠깐만에 이파리들이 축 늘어져 버린 잡초를 새삼스레 들여다보다가 강노인은 시름 없이 밭을 둘러보았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시름이라는 뜻이 뭐예요? 걱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름 없이라고 했을 때는 걱정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의 시름 없이는 여기 우리 친구들 오른쪽에 또 구절풀이 보면 어휘연구 이 부분은 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표시하시고 기억해 두세요.
근심과 걱정으로 맥이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름이 없다,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보니 어제 오늘 고추 모종에 물을 주지 못한 게 생각났다. 아우기야 그런대로 잘 자랐지만 마누라가 덤덤해하니 억센 겉잎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꽂아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오던 노란 잎도 가뭄에 시달려 밥티처럼 오그라붙었다. 지금의 상황 같죠? 아름다웠던 생명들이 지금 다 어때요? 가뭄에 오그라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강노인이 이걸 보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되게 좀 안타깝고 허전하고 아쉽겠죠. 땅을 팔고 싶지 않은데 마지막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묘사가 햇살은 푸지게 내리쬐고 아이들은 지물포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라는 배경이에요. 특히 여기 햇살은 푸지게 내리쬐다는 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당연히 긍정이겠죠? 그런데 지금 강노인의 정서는 어때요? 강노인의 정서는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노인의 정서와 반대되는 배경 묘사가 오히려 뭐 할까요? 이 반대되는 배경 묘사가 오히려 강노인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죠. 그렇죠? 강노인의 안타까운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정이 비슷할 때도 정서와 정서가 만났을 때 슬플 때 같이 슬퍼지지만 나는 슬픈데 바깥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는 되게 기뻐. 이러면 어때요? 같이 더 이제 비교가 되니까 더 슬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감정이 대조될 때 감정이 심화된다라고 봐요. 이해되죠?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인물의 감정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감정을 심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강노인은 킁킁 헛기침을 해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이내 되돌아서서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긴다. 암만 해도 물 한 통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지금 강남 부동산으로 가다가 다시 어디 가요? 집으로 가요. 왜 갈까요? 봤더니 물을 누구한테? 이것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것들은 누구겠어요? 이 밭에 있는 고추 모종들이겠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강노인의 성격이 마지막까지도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땅을 파는 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끝부분이 땅을 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노인이 이들에게 고추 모종에게 물을 주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열린 결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소설의 줄거리를 통해서 강노인이 땅을 팔겠구나 라는 걸 우리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작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비판하고 강노인이 이렇게 땅을 중요시 여기는 이 강노인의 가치를 긍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끝맺고 있죠. 그래서 이 결말의 의미도 우리가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말의 의미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올려드리는 이제 핵심 정리와 기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용 정리를 다 끝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시고 문제 포인트들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이제 국어를 잘 하시는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 또 같이 댓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마지막 땅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과 작품들 조금 더 정리할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